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국내 증시 마감 동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한 달여 만에 2,74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좋은 모습 나타났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0.42% 상승하면서 2,74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이 더 분위기가 좋았네요. 1.16% 오르면서 93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기관은 3,266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개인은 83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도 역시 2,832억 원대 매물 출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2,119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853억 원, 외국인은 1,615억 원의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는 난세영웅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주시장이 3월 말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분기 말이라 지금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그래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오히려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차트를 봐도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코스피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지려면은 아직 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수급에 있어서도 오늘 보면 뭐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순매수에 이어가지고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를 보였지만 네. 지금 기관들의 우리 이제 주요 축인 연기금이나 투신의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에서도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기금이나 투신이 순매수로 돌아서 전까지는 아직 코스피는 좀 더 등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좀 회복하는지 않나 생각이 네. 되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변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의견 거절이라든가 한정 의견 이런 이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코스닥이 아마 상승률 면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시황 이야기는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3부까지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10시 전까지 꼭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매일매일 톡방에서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황 한 줄평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을 통해서 시황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난세영 전문가님의 한 줄평 또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끈기의 게임 뚝심의 2차 전지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끈기의 게임 버텨라 이런 말인가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게임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신작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어가지고 상승한 적이 많았는데 네. 어떤 거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게임주들이 계속 그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우세한 게임이 어떤 나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게임주에 우리가 영향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게임 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죠.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좀 청소년들에 대한 굉장히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게임 이런 거는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 뭐 주 52시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새로운 이제 정보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서서히 이제 게임주들도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보면은 랠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고점 대비 지금 좀 많이 이렇게 하락한 상태인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불을 지른 거는 이제 테슬라가 물론 이제 주식 분할을 해가지고 오늘 8% 올랐거든요. 네. 그거를 인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는 뭐 랠리가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어떤 계속 논쟁이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 장세에서는 2차 전지만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미래에 어떤 네. 그 매출이라든가 뭐 전기 대통 이런 거 어떤 예상 판매 대수를 보면은 사실 2차 전지주는 우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여줬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좀 주도를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바로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눠보시고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톡방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영웅의 투자노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코스피와 코스닥 또 매매 동향 오늘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고 순매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의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이마트, SKC, 롯데쇼핑,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지금 뭐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뭐 마무리 국면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뭐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등장하면서 최근에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주가가 이제 오늘도 조금 올랐거든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마트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 뭐 리오프닝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이쪽에도 이제 소비 심리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제 이마트에도 일단 좀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은 뭐 우리 유가가 뭐 지금 100불 이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유 관련주들이 또 지금 매수세에 좀 몰린 것 같고요. 뭐 매도한 종목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이날은
매도를 했죠. 그래서 뭐 시총 상위 종목도 거의 뭐 10위 안에 되는 종목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유의해서 볼 거는 지금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거든요. 사실 보면은 이런 어떤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규제를 인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접점 대비 거의 뭐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이런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판교 쪽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좀 흥분은 아니지만 좀 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뭐 이날은 이제 매도를 했지만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우리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좀 호전되는 이런 시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20일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KT하이브인데 지금 우리 그 이동통신 관련주에 가지고 보면은 5G 뭐 이런 6G 얘기 나오는데 이쪽도 뭔가 좀 완화 추세가 잇따르면서 지금 이제 뭐 SK텔레콤이나 KT 이쪽에도 계속 우리가 지금 좋은 그 내용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KT가 지금 뭐 탑픽을 해놔가지고 이런 통신주 중에서는 이제 KT에 일단 이제 어떤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난 이제 핫 이슈였죠. 거의 뭐 장중에 36만 원을 깼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등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44만 원까지 왔으니까 지난번 이제 상장 첫날 거의 58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36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럼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하락폭이 한 50%는 이제 우리가 보면 절반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맞아요. 100%는 네. 아니. 그러면 약 58만 원, 56만 원에서 36이면 거의 22만 원 정도 하락하면은 거의 10만 원 정도에서 보면 바닥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이제 46만 원, 47인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파동을 보면 이제 54만 원 찍고서 빠졌거든요. 네. 그 정확하게 보면 54하고 36만 18이면은 약 9만 원, 약 45만 원이 어떨 때는 그렇지 이번 하락의 상승폭이 어떤 최대치로 보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지금 44만 원 선이면은 거의 이제 45만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박스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36만 원까지 갔는데 네. 사실 좀 과도한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연기금에 있어서는 어떤 얘기 있으면 신문에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손실이 엄청나다. 국민의 혈세를 해서 하나하나 일단 그런 게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 측에서도 이제 목숨 걸고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네. 뭐 연기금이 주가를 올린 데서 올리는 건 아니죠. 어떤 그런 거 한번 뉴스가 나면은 반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6만 1,000원대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약간의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면서 네. 계속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거의 뭐 하루에 시총 이 종목이 8%까지 오르는 이런 장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4만 원 선까지 왔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45만 원 돌파할 때까지는 좀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일단은 뭐 이제 포스코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철강 업체도 계속 뭐 중국의 어떤 그런 수혜를 볼 거라 가지고 이제 철강주들이 또 한동안 시세가 났었는데 지금 다시 뭐 조정을 받는 상태지만 네. 다시 한번 철강주들도 아마 우리 뭐 경기에 민감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H&M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누스, 휠라홀딩스. 그래서 H&M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 수주 면에서는 뭐 유리하지만 네. 여러 가지 뭐 유가라든가 이런 좀 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또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임주의 경우는 뭐 크게 이렇게 변동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물론 네. 이제 고점 대비 좀 하락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걱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힐라홀딩스 이런 어떤 우리 섬유 관련주들, 의료 관련주들도 아마 분명히 이제 우리 리오프닝 되면서 좀 오를 수 있겠지만 네. 과연 이제 실적이 이제 어떻게 뒷받침되느냐에서 뭐 FNF라든가 뭐 한세실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일 날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네이버,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고, DB하이텍인데 이제 LG화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거의 동조와 커플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바닥에서 올라온 거면 LG화학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두 종목은
커플링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하이닉스, HMN, 삼성전 우선지, LIG 넥슨. 그래서 뭐 이제 방산 관련주, LIG 넥슨도 이제 매도에 돌아섰고요. 뭐 두산중공업만 이름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두산 에너지 빌트인가 뭐 이름이 네, 바뀌는 네. 것 같은데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24일 날은 대한항공, KT, 현대글로비스에서 이제 우리 운송 관련주 대한항공하고 현대글로비스가 순매수를 보였고요. 역시 이제 매도한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기관들만 매수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이날 보면 뭐 순매수 1위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뭐 공매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관들이 사서 바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어떤 숏 커버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레포트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북미라든가 미국 쪽이 계속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제조업체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 M&A 이런 거 테마도 있고 실적도 있지만 네. 사실 실적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지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로도 진행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제조업체를 투자를 할 때는 설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과연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라서 만약에 그게 이제 긍정적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레포트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보면은 레포트가 계속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레포트 나오면서 이제 8% 오르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레포트도 이제 보면은 항상 뭐 중립이라든가 뭐 현상 유지하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 나서 가지고 이제 선구자죠. 퍼스트 이제 무버인데 퍼스트 무버가 이렇게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걸 하면은 이제 폴로우 또 추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그런 게 누가 선두에 나서서 그걸 반전을 시키느냐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뭐 고점대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 거의 뭐 관심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보면 역시 지난주 3일 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KT는 5일 중에 3일을 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상위 20종목만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KT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LG화 말씀드렸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렇게 뭐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거의 뭐 4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그다음에 네. H&M,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 매도를 했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매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산중공까지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하는 거 봐서는 지수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그래도 네.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주들을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 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네. 사실 뭐 수익이 별로 안 나지만 이제 대형주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략 제가 전에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3만 2원 전략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3일 많이 빠지면 3만 오르고 이틀 오르면 팔고 이런 식의 이제 대형주에서는 네. 그런 전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3일 오르고 또 계속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손절선을 잡고 간다든가 뭐 이런 건데 대형주는 대부분이 장이 아주 나쁘기 전에는 3일 정도 이제 그 뭐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이렇게 빠진다 네. 생각돼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전략을 우리 거래소 종목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시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 3월 21일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22일부터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때렸어요. 언제부터 때렸냐면 이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3월 16일부터 주가가 올랐거든요. 35만 원, 6만 원 깨지면서 오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는 못 참고서 25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이날 8% 올랐죠. 네. 굉장히 올랐어. 근데 보면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들은 줄곧 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이제 좀 이 백기 투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공모주에서 상장된 종목들은 차트가 완성되려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차트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뭐 21선이나 이런 거를 좀 돌파하는 거 봐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요. KT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그러네요. 샀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신도 샀고 이제 연기금도 초반에 샀다가 지금 이제 팔았다 다시 사는 모습인데 역시 그러면서 3월 18일부터 KT가 계속 올랐죠. 32,000원대에서 이제 35,000원까지 이런 거 봐서 외국인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어떤 규모도 커지면서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신주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도가 50%거든요. 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주가가 역시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래서 RSI도 지금 거의 이제 불꽃놀이 구간에 있으면서 아마 수익이 많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글로비스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투시는 팔죠. 연기금은 이제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데 그러네요. 최근에 연기금을 샀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서 주가가 이제 16만 원대에서 이제 18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지금 앞에 보면은 지금 19만 원대에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 글로비스도 지금 19만 원대를 좀 돌파를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은 뭔가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LG화학 역시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 투신, 외국인까지 가세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겠는데 저 LG화학도 보면 43만 원대 바닥에서 거의 뭐 53만 원대까지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뭐 바닥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죠. 아직도 멀었죠. 지금 뭐 80만 원에서 출발해서 43만 원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한 18만 원, 한 60만 원은 가야지만 절반의 법칙이 통하는데 네. 이 절반의 법칙도 이제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빠졌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LG화학도 뭐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한 70 이게 얼마? 70 한 7, 8만 원, 43만 원, 34, 17. 한 60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합니다. 코스닥 네. 보시면은 코스닥. 역시 이제 2차 전지들 들어왔어요. LNF,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뭐 LX 세미콘이라든가 에코프로에서 주로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들을 샀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심텍, 네. 뭐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러네요. 지금 로봇 관련주도 보시면은 계속 테마가 나오거든요. 테마가 나올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이제 이런 그 테마주들은 분명히 이제 오르다가 또 급락을 하거든요. 네. 근데 급락하다 보면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계속 타기 때문에 계속 지금 테마주들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 흐름을 잘 타야 돼. 그걸 거꾸로 타면 이제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길인데 네. 그런 흐름을 잘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텍도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뭐 심텍 홀딩스까지 움직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이제 하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엔터주들도 또 한동안 또 샀었죠. 그래서 YG 엔터라든가 SM 뭐 이런 종목들이 3월 20일 날 매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랩이 또 우리 그렇죠. 계속 이제 국무총리 소리 나오면서 안랩이라든가 이제 써니전자 이런 네. 종목들이 또 지금 그날 시세를 탔죠. 카카오게임즈 매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23일은 역시 2차 전지들이 또 매수세 들어왔죠. 에코프로빔, LNF, 게임즈 들어왔고, LX 세미콘, JYP 엔터. 네. 사실 JYP 엔터는 계속 지금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제 JYP 엔터 목표가를 올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목표가를 보면은 지난주도 올렸는데 또 이번 주에도 올리는 증권사가 있거든요. 이제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목표가 올린 종목을 이번 주에 나와서 그거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끝물로 보시면 돼요. 뭐 끝물은 아니겠지만 워낙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또 나온다는 거는 이런 어널리스트가 이제 그 할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네. 레포트를 자기가 정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올랐네. 그러면 자기도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막판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미 상승이 된 상태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구음은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매도가 있었고 24일 역시 LNF 올라왔죠. 게임즈 위메이드, 그다음에 MI텍, DOU에서 이런 게 있고 매도 한정만 이제 세아 메카닉스 뭐 공모주고요. 카카오게임즈, 안랩,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인데 안랩도 이제 뭐 국민총리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매도에 돌아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날은 이제 또 LNF, BH, 이녹스, 첨단소의 동진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또 매수에 들어왔죠. 그다음 매도 한정만 이제 코로나 관련주, 한국 BNC,
뭐 이런 종목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주 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네. LNF를 무려 4일 연속 그러네요.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거 네. 봐서는 결국에는 LNF가 이제 오늘도 올랐지만 네.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LX 세미콘, 그다음에 JYP 엔터 또 이제 이런 매수 종목이 들어간 거 보면은 JYP 엔터도 흐름이 좋았죠. 결국에는 보면은 이런 이제 그룹이겠죠. 걸그룹이라든가 뭐 그렇죠. 남성 그룹에서 이제 또 뭐 데뷔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돔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엔터주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카카오가 뭐 SM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또 뭐 이스만 회장이 또 뭐 어떤 뭐 반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잘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보시면 뭐 연기금들이 엄청 사죠.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사고 투신도 꾸준히 최근에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근데 보시면은 17만 원대에서 20만 원 거의 뭐 20% 정도 올랐는데 아직은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네. 아마 정고점을 돌파한 시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LX 세미콘은 연기금 투신이 계속 사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 주가도 보면 바닥에서 거의 뭐 11만 5천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거의 뭐 20-30% 이상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이 종목도 16만 8천 원 거의 17만 원에서 11만 원, 6만 원 정도 빠는데 절반이면 거의 14만 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요. 물론 이제 오버시팅도 있고 뭉치는데 대부분이 고점 대비 저점 사이에 그를 나누기 2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수준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급락한 종목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대충 어디까지 이상이 되는데 또 한 번 올랐다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번 경우에 두 번을 조정받고 이제 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 엔터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연기금이나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일단은 정고점 58,500원을 돌파를 시도했고 오늘도 보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 아직은 차트를 보시면 좀 힘겨운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5만 5천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게 원래 이제 5일선이 돌아서려면 이제 주가가 다시 뻗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점점점 앞에 간격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 그러는데 이격도가 보면은 주가하고 이평선의 간격이 이격도가 아니라 네. 종이격이라고 이제 전일 대비 이제 어떤 상승 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종이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전일 대비. 이러다가 이제 한번 꺾이면은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급락을 한다든가 또 조정받고 누릴목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JYP 엔터는 바닥에서 뭐 37,000원대에서 57,000원 거의 60% 올랐거든요. 네. 그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일단은 이제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RSI가 지금 불꽃놀이 구간이거든요. 언젠가는 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RSI가 이렇게 하단으로 이제 70을 이하로 할 때는 일단은 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일단은 매수 매도 종목을 한 거고요. 지금 적정 주가 상향 종목하고 업종 분석은 네.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코스피, 코스닥 외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매매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좀 시장을 흐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난세훈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 가지 도움들 주고 계시니까요. 같이 참여를 하셔서 또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톡방 내에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펄어비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98,000원이고요. 비중 12%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0.50% 상승을 했고요. 10만 600원 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 일단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네요. 투신도 이제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이제 그 3월 25일 날 매도를 했지만 계속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펄어비스는 연기금이 올리는 그런 네.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가도 지금 10만 원에서 10만 600원 여기까지 왔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선이, 이 선 자체가 네. 지금 200일선이거든요. 보면은 이 종목은 200일선하고 보시면은 파란 선이 이제 120일선인데 네. 계속 여기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봐서는 아마 내일이나 또 한번 여기 11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은데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과연 더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기로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빠진다면 이제 우리 200일 선이 얼마냐면은 96,000원대고요. 네. 그다음에 121선은 11만 원대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은 뭐 121선보다는 200일선은 가까운 상태지만 네.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에서는 뭡니까? 이게 어느 정도 위에 닿을 때는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하고 지지선에는 이제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조금 수익이 난 상태죠. 98,000원이기 때문에 좀 낮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펄어비스가 오늘 뭐 0.5% 조금 올랐지만 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11만 원을 언제 돌파하느냐. 네. 그다음에 지금 9만 한 6천 원대를 하향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120선하고 200일선에 주가 캔들이 모여 있는데 이거를 돌파 여부나 아니면은 하향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수익이 났을 때는 이제 11만 원 돌파하면 또 저기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는데 전체로 아까도 뭐 절반에 버쳐 보시면은 1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다 네.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이면 거의 11만 5천 원이 일단은 그때까지는 간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121선은 돌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일단 목표가를 세우셔가지고 네. 아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선 목표가 정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펄어비스였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3,900원이고요. 비중 7%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3.19% 상승을 했습니다. 전 거래 대비 450원가량 올랐고요. 14,55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일단 매수가보다 높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코스모 화학은? 이 종목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투신이 조금씩 개입을 하고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량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바닥 11,500원에서 15,000원 선을 돌파를 못하고 그때부터 다시 빠졌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도 고점이 작년 9월에 2만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마 2만 원에서 지금 11,000원이면 약 절반이면은 약 4,500원. 한 16,000원 선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반의 목표가고 그다음에 그 이하에서는 보면 이제 15,000원이 지금 거기서 장대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은 매수가가 13,900원에 조금 수익이 났지만 역시 이 종목도 시세가 날려면은 지금 15,000원 선에서 저희 121선하고 200일선이 몰려 있거든요. 그럼 네. 15,000원을 이 캔들이 아마 내일 아마 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파를 한 상태에서 16,000원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 또
1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라든가 일단 장 분위기를 좀 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수익권인데 내일 이제 15,000원을 조만간에 돌파 시도를 할 텐데 그걸 안정적으로 돌파를 하면은 16,000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다시 돌파 못하고 돌파를 못하면은 다시 한번 또 하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모와 수급과 또 시장 흐름을 보아 가시면서 15,000원 라인 돌파하는 걸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전략 좀 담아 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두 번째 종목까지 상담 마쳐봤고요.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올라와 있네요. 82,100원이고요. 비중은 33%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4% 올랐고요. 전 거래 대비 3,700원가량 오르면서 82,200원 선에 문을 닫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게 보실까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오딘이라는 이런 그 게임이 네. 뭐 구글에서 매출 1위 뭐 이래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뉴스를 나가지고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네.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2월 4일 날도 그런 이슈로 올랐거든요. 그럼 네. 2월 4일 날은 이제 바닥에서 올려놓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때 그날 시초가가 이제 66,000원대에서 이날 11% 올랐거든요. 네. 73,000 올라와서 이제 이게 사실 뭐 그래프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얼마 안 되는 이날 11%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7만 원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8만 원에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금 우리 121선이 계속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8650원이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잠시 돌파했다가 지금 돌파를 못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이 121선 지금 8만 700원, 그러니까 네. 8만 1,000원을 이 종목도 안정적으로 돌파하지만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여기 이제 갭이 발생이 된 게 언제냐면 1월 6일 날 갭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런 하락이나 상승이나 갭은 반드시 메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월 5일 날 종가가 86,400원. 여기 분명히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언젠가는 분명히 갭을 메꾸는데 네. 일단은 이날 121선을 돌파를 내일 한다 하면은 충분히 8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갭은 일단 메꾸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다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종목도 11만 6천 원에서 이제 6만 5천 원이면 약 5만 원 빠지 2만 5천 원이면은 적어도 9만 원 선까지는 가야 되니까 네. 제가 보는데 목표가는 이제 8만 6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 두시고서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국동 올라와 있네요. 국동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2,395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6%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또 마무리됐는지 보겠습니다. 0.84%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2,415원 선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국동도 이어서 한번 전략 살펴봐 주실까요? 이 종목도 이제 테마주거든요. 테마주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그 음악 병실 테마 이런 네. 상승 가지고 이제 2월 8일 날 언제죠? 2월 8일 날 12월 8일 날 죄송합니다. 12월 8일 날 오른 거는 이제 음악 병동 관련해서 13%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날 거의 23%까지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 게 2월 9일이에요. 네. 2월 9일 날 오른 거는 또 이 회사가 날슨 포집기 제품을 뭡니까? 그 바이오 젠텍과 공동 개발을 한다 진단을 해가지고 이날 이제 2월 9일 날 11%를 올랐는데 그때 이후에 일단은 윗골이 달고서 이제 빠졌거든요. 빠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그날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2,200원대까지 왔는데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내일도 지금 이제 121선이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 121선이 꺾이지만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만 상승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120선이 2,600원 선인데 점점 내려오면 아마 뭐 2,600원, 5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일단은 121선을 돌파를 해야지만은 상승세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네. 상가격이 2,395원이니까 아직은 뭐 손실은 아닌데 네. 지금 아마 내일부터라도 이런 추세가 과연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지 지금 보면 11선을 타고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11선이 지금 보면 2,381원인데 원래 이 장대 양봉은 11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선을
깨지지 않고 우상향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또 장대 연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가끔가다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보시면 항상 시세가 났을 때도 종가보다는 이렇게 항상 중간 가격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네. 아마 장중에 한번 급등을 할 때는 한번 매도를 한번 줘도 좋다 생각이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121선이 2,600억 원 선이니까 그 이상으로도 분명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장중에 뭐 10%든 뭐 15% 20%든 한번 걸어 놓으시면 아마 세게 붙을 때는 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돈까지 전략 짜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담 내용이 좀 궁금하시거나 종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이렇게 난세용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셔서 매수가,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넷게임즈 올라와 있네요. 오늘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는 28,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9% 갖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볼게요. 네, 6.10%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거래 대비 1,650원가량 빠졌고요. 25,40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이제 3월 25일 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28,500원이죠. 이날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그때 오른 이유는 넥슨 GT하고 그렇죠. 네. 넷게임즈가 이제 합병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넷게임즈 합병이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넥슨의 게임의 대표적인 거는 던전 앤 파이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흥행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날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사신 가격이 28,500원. 그럼 지금보다 한 10% 정도 빠져 있는 거네요. 매수가보다.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제 지금 이 종목이 5일선에 걸쳐 있거든요. 5일선이 25,200원이에요. 네. 그럼 5일선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눌림목이라고 할 때 과연 이제 5일선을 닫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아닌 경우는 이제 또 지하실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일의 주가가 길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우리가 지금 25일 날 급등을 하고 28일 어제 오늘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내일 만약에 전고점 25일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캔들에서 그를 분명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내일 만약에 25일 종가보다 못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유심히 봐야 될 건데 빠지게 되면 일단은 1차는 22,000원까지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일 과연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계속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잃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수급을 보면은 이 종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5일 날 급등했을 때 샀지만 네. 어제 오늘 팔았거든요. 그러네요. 투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수급, 외국인하고 어떤 투신의 수급이 과연 이 종목의 향방을 가름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22,000원대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투신하고 외국인은 아까울 게 없거든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네. 내일 과연 이제 5일선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넷게임즈 확인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톡방에 또 종목 상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대한항공 올라와 있네요. 네, 매수가 29,7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1%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0.50% 상승을 했고요. 29,9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대한항공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대한항공 이 종목 보시면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 31,000원에서 25,000원. 그 다음에 또 뭐 3만 원대에서 26,000원. 보면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그 3만 원대 와 있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대한항공이 치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빠지느냐인데 일단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도 샀다 팔다 하고 투신도 샀다 팔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에다 외국인도 그렇고 영리분들 많이 이제 매도를 돌아섰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제 리오프닝이 과연 언제 되느냐. 근데 사실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여객 수요의 감소분을 화물 수요로 커버했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이 그래도 생각보다 주가가 안 빠진 상태거든요. 지금 네. 25,000원에서도 계속 올랐던 이유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수혜가 있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은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항공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양호한 업종입니다. 다른 뭐 LCC나 다른 항공사들은 뭐 못 그렇죠. 버티거든요. 네. 뭐 직원들도 계속 뭐 구조조정하고 이런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유류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유가가 뭐 제가 볼 때 60불이나 70불 때는 문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100불 이상 됐을 때는 분명히 원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한항공주도 물론 화물이 수요가 카반다 하더라도 그게 유가만큼 운임의 그 정가가 되지 않으면은 분명히 수익성에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유가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전, 그러니까 100불 이하로 좀 떨어지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리바운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유가 영향 때문에 좀 상승하기에는 조금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2만 뭐 6천 원이라든가 3만 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빠졌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메디프론입니다. 2,875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5% 두고 계신데요. 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1.56% 상승을 했고요. 2,28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메디프론 좀 짧게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이 종목이 이제 치매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치매 관련해서 뉴스 나올 때마다 오르는데 사실 이 종목은 보면은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봤는데 시세가 안 나요. 다른 거 치매 관련주들은 차라리 갈아타지기 낫지 않나. 이거는 뭐 CB 물량도 있고 네. 주가 관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묵시 그 자매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묵현상 원래 대표인데 지금 이제 정부 부처 거의 장관급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무기내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인데 네. 이분이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스웨덴에서도 뭐 치매 키트도 수입해서 파는데 생각만큼 또 전에는 이제 거의 독점이었는데 지금은 경쟁사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 종목에서 재미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6천 원대 계속 물려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차라리 뭐 이 종목이 2,875원이면은 아직도 한 20-30%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치매 관련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메디프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톡하는 상담소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톡하는 상담소 시간에도 종목에 대한 고민들 톡방 내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입장을 하셔서 도움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